네,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좀 답답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인데요. 여기 법조단지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가 강제 수용된 한 토지주분의 사연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좀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내용은요. 법무법인 라운의 토지보상 전문위원이신 황범노 행정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황범노 행정사님 이력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아, 네. 정말 그 분야의 베테랑이시죠. 네, 맞아요. 서울시 공무원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이런 곳에서 무려 23년을 근무하시고 5급 사무관으로 명예퇴직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송파구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이나 국제행정전문가협회 고문, 또 한국토지보상전문가협회 협회장까지 맡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그만큼 현장 경험이나 전문성이 정말 풍부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황행정사님이 제기하시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이게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를 강제 수용할 때 감정평가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개인의 재산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 문정동 사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SH공사가 문정동 343번지 일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이 토지 소유주, 그러니까 황 행정사님의 의뢰인이신 거죠. 이분이 평가가 너무 불공정해서 재산상 손실이 막대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로 지적되는지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그 평가의 기준점이 되는 비교 표준지 선정부터 좀 이상했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평가 대상 토지랑 비교하려고 선정한 표준지가 글쎄 33km나 떨어진 곳이래요. 강서구 내발산동 170-1번지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참 거리도 거리지만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강서구 내발산동 땅은요, 도시계획상 학교 부지로 딱 지정된 땅이에요. 학교 부지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용도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아주 강력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땅이라는 거죠. 실제로 가보면 학교 담장까지 딱 쳐져 있어서 차량 진입은 아예 어렵고요. 사실상 길이 없는 땅, 그러니까 맹지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맹지요? 그렇죠. 그런데 보상 대상이 된 이 문정동 땅은 실제로는 농경지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 상황이나 법적 제한, 물리적인 상태, 이게 전혀 다른 땅을 비교 기준으로 삼은 셈이죠. 33km 떨어진 것도 좀 그런데 학교 부지에다 사실상 맹지인 땅하고 농사짓던 땅을 비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 비유하자면 사과 가격 정하는데 저 멀리 있는 자동차 가격을 참고한 셈 아닌가요? 좀 이상한데요? 좀 그렇죠. 평가의 첫 단추부터 뭔가 좀 잘못 끼워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이런 경우 기준 같은 게 없나요? 왜 없겠습니까? 관련 법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요. 토지를 평가할 때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 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이용 가치 그리고 인근 지역. 네, 이 두 가지가 핵심 기준이죠. 그런데 학교 용지하고 농경지를 이용가치가 유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그리고 33km 떨어진 곳을 과연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대법원 판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수용할 때는 같은 용도 지역 내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준지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례의 표준지 선정은 법령이나 판례의 취지에도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평가의 어떤 공정성, 그 기초부터 흔들릴 수 있는 지점이죠. 와, 표준지 선정부터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크다면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구체적인 가치 평가는 어땠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다음으로 지적된 쟁점이 지역 요인 평가라고 합니다. 네, 지역 요인입니다. 이 지역 요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땅이 속한 지역 전체의 가치, 예를 들면 교통이 어떤지, 주변에 편의시설은 많은지, 상권은 형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개발 전망은 어떤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역의 전반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감정평가조에서는 이 표준지, 그러니까 강서구 내발산동 땅이랑 비교해서 평가 대상 토지인 송파구 문정동 땅의 지역요인 격차율을 1.30으로 봤대요. 네, 1.30입니다. 그러니까 문정동 땅이 내발산동 땅보다 지역적으로 한 30% 정도 더 우수하다. 이렇게 본 건데 토지주께서는 이 수치가 현실을 전혀 반영 못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계신 거고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객관적인 시장 데이터랑 비교해 보면 그 괴리가 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파트 값이요? 네, 표준기가 있는 강서구 내발산동 인근 아파트의 당시 실거래가가 제곱미터당 평균 한 611만 원 수준이었어요. 네. 그런데 평가 대상 토지가 있는 송파구 문정동 인근은 제곱미터당 평균 1,016만 원이었습니다. 와, 1,016만 원이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네요. 그렇죠. 단순 계산만 해봐도 지역 가치 격차가 1.66배에 달하는 거죠. 1.66배인데. 네, 근데 감정평가에서는 이걸 1.30배로 상당히 낮게 평가한 셈입니다. 거의 뭐 0.30포인트, 그러니까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1.66과 130. 이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이게 실제 보상금액에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격차율이 보상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좀 흥미로운, 아니 좀 황당한 지점이 있어요. 바로 미래가치 평가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평가 대상 토지 주변에요. 그 당시에 위례 신도시 개발, 그리고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또 제1롯데월드 건립 같은 와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발 사업들이 막 진행 중이거나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 큰 개발 호재들이 있었죠. 이런 대형 개발 호재들은 당연히 그 지역의 미래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일 텐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또 핵심적인 비판 지점 중 하나입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이런 엄청난 개발 호재들, 그리고 그로 인한 미래 상승 잠재력을요, 비교 표준지 인근의 마곡지구 개발과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취급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타 조건이라는 항목에 그냥 뭉뚱그려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냥 기타 조건으로요? 네, 결과적으로 이게 지역 요인 격차율을 1.30으로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공시지가 상승률 데이터를 봐도 좀 의문이 남습니다. 공시지가요? 그건 어떻게 다른데요? 2007년에서 2008년 그 사이에요. 평가 대상지랑 좀 유사한 송파구 문정동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한 9% 정도 상승했어요. 네, 9%? 그런데 비교 표준지로 삼은 강서구 내발산동의 유사 표준지는 무려 30%나 급등했습니다. 와, 30%요? 엄청 올랐네요. 네, 그런데 이게 함정이죠. 이 30% 급등은 2007년 말 아주 특정 시점에 발생한 매우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2008년 공시지가에 이게 반영된 이후에는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아, 잠깐 반짝 올랐던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특정 시점에 그것도 아주 특수한 급등 데이터를 기준으로 장기적인 지역 가치를 평가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좀 유리한 데이터만 취사 선택한 느낌도 드네요. 네, 전체적인 추세나 맥락보다는 좀 단편적인 데이터에 의존한 평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다른 보상평가 사례들조차도 당시 문정동 인근 지역의 어떤 보편적인 시세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 측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 또 명백한 대규모 개발 호재들, 그리고 장기적인 공시지가 변동 추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역 요인 격차율은 최소 1.56 이상으로 적용해야 이게 현실에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서의 1.30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수치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지 자체의 개별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개별 요인 평가인데요. 특히 토지의 모양이나 도로에 접한 조건, 이런 걸 비교하는 획지 조건 평가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고 합니다. 네, 개별 요인 그중에서도 획지 조건 평가입니다. 이 획지 조건이 많은 게 땅이 도로에 얼마나 잘 붙어 있냐, 모양은 네모 반듯하냐, 이런 개별 땅의 물리적인 가치를 따지는 거잖아요. 이게 또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이용 가능성이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좀
의아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점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교 표준지로 선정된 그 강서구 땅은 학교 부지 안에 있어서 담장으로 막혀 있었잖아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사실상 맹지 상태입니다. 네, 맹지라고 하셨죠? 그렇죠. 반면에 평가 대상인 이 문정동 땅은 비록 좀 좁긴 하지만 분명히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었어요. 이걸 보통 세로가라고 부르거든요. 좁은 도로에 한 면이 접한 토지를 말합니다. 아, 세로가 도로에 접한 땅이군요. 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감정평가서에서는 오히려 맹지 상태인 표준지를 세각으로 평가했어요. 세각이요? 그건 뭐죠? 세각은 작은 도로 모퉁이에 접한 땅으로 일반적으로 세로가보다 더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아, 더 좋게 평가했다고요? 맹지인데. 네. 그리고 실제 도로에 접해 있는 평가 대상 토지를 오히려 맹지 이하로, 그러니까 도로가 아예 없는 땅보다 더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요. 도로에 접한 땅을 도로가 없는 땅보다 더 낮게 평가했다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평가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법적으로나 무슨 기준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입니다. 관련 법률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어요. 토지 가격 비준표요? 네, 이게 토지의 개별 요인을 비교 평가할 때 좀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표인데요. 이 기준표에 따르면 당연히 도로에 접한 토지, 즉 세로가는 맹지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토지주 측에서는 평가 대상 토지가 최소한 세로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고 맹지 이하로 평가된 것은 이건 명백한 오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와, 평가 내용 자체도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평가의 근거나 과정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좀 심각하게 제기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토지주 측에서 평가를 진행한 한국감정원 담당자하고 면담을 했는데 아니 왜 맹지인 표준지를 더 좋게 평가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표준지인 학교 부지를 일단의 단지, 그러니까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고 평가했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해요. 네, 일단의 단지라는 개념을 언급했죠. 일단의 단지라는 게 여러 필지를 그냥 하나의 큰 부직처럼 묶어서 평가하는 개념인 거죠. 네, 그런 개념인데 근데 이걸 개별 토지의 도로 접근성 같은 아주 구체적인 획지 조건을 비교할 때까지 적용하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 기준인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네, 그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토지주 측에서 각 평가 항목별로 구체적인 격차율 수치랑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달라 이렇게 정보 공개를 청구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더 황당해요. 뭐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요청하신 세부 격차율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건 관련 세부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없다.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왜 그런 평가 수치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겁니다. 감정평가라는 게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아주 직접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과 근거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또 평가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평가 내역이나 법적 근거조차 제공되지 않는다면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신뢰하기가 어렵죠. 당연하죠. 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 토지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겠습니까? 평가 과정 자체가 그냥 깜깜이로 진행되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요. 황범노 행정사님께서 제공해주신 이 자료에 따르면 이번 문정동 토지 수용 사례의 감정평가는 정말 여러 단계에서 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거네요. 첫째, 평가의 기준점부터 잘못됐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이용 현황도 전혀 다른 비교 표준지를 선정했다는 점. 네, 표준지 선정의 문제. 둘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주변 아파트 시세나 명백한 대규모 개발 호재 같은 지역 요인을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했다는 점. 지역 요인 평가의 문제. 셋째,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
실제 토지 상태와 다르게 개별 요인을 평가하고 그 구체적인 근거나 법적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개별 요인 평가 및 투명성 문제. 네, 결국 이러한 어떤 총체적인 부실 평가로 인해서 토지주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것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요.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토지가 수용될 때 감정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입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의 감정평가는 객관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많은 의문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정평가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지리적 근접성, 실제 이용 상황의 유사성, 또 시장 현실,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나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 그리고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거죠. 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평가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토지주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정당한 재평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실을 좀 제대로 반영해서 지역 요인 격차율은 최소 1.56으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잘못 평가된 획지 조건이나 미래 동향 같은 걸 고려해서 개별 요인 누계 격차율 역시 최소 1.002 이상으로 재조정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부당하게 과소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례는요,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억울함,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 시스템에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감정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특수성처럼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이런 복잡한 요소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평가 기준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좀 섬세하게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